고혈압 없는데 왜 저 약국에서 저 고혈압약 줬다던데요? 이거 맞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배은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고혈압과 신장입니다. 다들 고혈압 하시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신장과의 관계는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해봤고 두 분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경희대 신장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양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김진숙입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고혈압과 신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심장에서 수축을 딱 했을 때 그 압력이 동맥벽, 혈관에 미치는 거를 압력을 우리가 혈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고혈압이라고 하면 이 압력이 세게 미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혈압은 혈관에 피가 탁 쏴줄 때 이제 미치는 그 압력인데요. 혈압이 계속 세다 보면은 혈관이 너덜너덜해지고 안 좋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은 모든 장기에 다 분포돼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혈관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따라서 뇌졸중, 눈, 심장, 콩팥, 말초 동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합병증이 이제 생길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고혈압 합병증 정말 무섭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혈압을 콩팥에서 조절을 한다고요? 맞습니까? 콩팥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과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장이 만약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물 배설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몸이 붓고 체액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콩팥이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서 소금을 내보내면서 나쁜 호르몬이나 교감신경계 관련된 물질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펌프를 했을 때 얼마만큼 심박출량을 내보내는지 그리고 혈관이 얼마만큼 경직도가 있는지 이거 두 개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박출량을 결정하는 물의 양을 콩팥에서 조절하고 파이프의 경직도를 결정하는 호르몬을 또 콩팥에서 분비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혈압 조절에 콩팥이 아주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물을 배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염분 배설일 것 같아요. 콩팥이 나쁘면 이 염분 배설이 잘 안 돼서 혈압이 생긴다고요? 고혈압이 생긴다고요? 맞습니까? 고혈압이랑 소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이제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 소금을 배출하는 장기가 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신장이 나쁘면 소금 배설이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 배설을 시키려고 신장에서 막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의 일부가 호르몬으로 나타나고 교감신경계의 항진. 근데 둘 다 이게 혈압을 또 2차적으로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나쁘면 소금 배설이 덜 되게 되고 그거를 또 시키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악의 순환이 약간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콩팥이 나쁘고 그래서 이렇게 짜게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상 콩팥인 분들 있잖아요. 정상 콩팥인 분들도 그럼 짜게 안 먹어야 되나요? 혈압이 없으신 분들은 소금 배설이 이제 상대적으로 잘 되시죠. 소금에 대해 어떻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민감하다.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은 사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소금에 민감하다. 그 소금 좀 더 줄여야겠죠. 그래서 한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요. 혈압이 있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랑 건강한 사람 같이 저염식을 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혈압이 쬐끔 0.4 떨어졌는데 신장 나쁘고 혈압 있는 사람은 4 떨어지는 거죠. 저염식을 해도 신장 나쁜 사람이 효과가 더 큰다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콩팥이 괜찮으신 분들은 뭐 저염식이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본인 콩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 좀 알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저염식이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콩팥이 혈압을 조절하고 콩팥이 나쁘면 고혈압이 발생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혈압을 올리는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 상황이죠.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우리 몸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되고 그 일부로 호르몬 반응이 있으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술, 담배 이것도 혈압과 큰 관련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저염식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본인은 소금 섭취도 줄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스트레스 상황도 피해서 나는 뭐 혈압 오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혈압이 높지?
그럼 나는 약을 먹어야 되나? 라고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약을 먹나요? 한 번 혈압이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정말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반복적으로 측정한 혈압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를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방금 측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복적으로 측정한다고 해서 그럼 매번 병원에 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이제 의사를 만나기 전에 측정하는 혈압을 그동안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반복적으로 진료실에 방문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측정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가정 혈압이 여러 가지로 치료나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집에 혈압계를 구비하시고 집에서 규칙적으로 혈압 측정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가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집에서 자가로 측정을 하려면 혈압기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전남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플을 만들었어요. 혈압 체크하는 어플을. 환자분이 집에서 혈압을 체크를 하셔서 핸드폰에다 입력을 하시면 그게 저희 전산 시스템에 연동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혈압 재보세요 하면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혈압기는 어디서 사나요? 혈압기를 어디서 사죠? 손목 혈압계, 뭐 팔목 혈압 되게 많잖아요. 손목보다는 이제 팔에다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의료기 상사 가면은 딱 한 품목밖에 안 팔아요. 그거 사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혈압을 이제 재라 그러면 환자들이 제일 많이 뭐라 그러냐면요. 혈압계가 꽂아가지고 이게 자꾸 잴 때마다 달라요. 그거는요 혈압계가 꽂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변하잖아요. 5분 전에 나와 5분 뒤에 나는 다른 거거든요. 환자한테 반복적으로 재보시고 반드시 안정 상태에서 재시라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주문을 좀 많이 권해드려요. 싼 것도 효과 좋더라고요. 환자분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많이 재시는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한 번, 네.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은 꼭 재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가혈압을 그렇게 측정을 해왔을 때 얼마 이상이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되죠? 혈압이 기준이 요새 많이 내려갔어요. 수축기 혈압이 130,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위에 혈압 130 이상이면 조금 주의하시고 140 넘어가시면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또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한 번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방하는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도 정상 혈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제가 혈압약을 처방하면서 같이 권유드렸던 생활습관 개선, 체중을 감량하거나 원래 하고 계시던 술과 담배를 끊으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는 등 이렇게 생활습관을 개선에 성공하신 분들은 약물을 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혈압약을 복용하다 보면 한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은 3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오히려 혈압약을 떨어뜨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높은 혈압에 노출되어 있던 우리 몸의 혈관들이 수축이 됐다가 혈압이 다시 정상화가 되니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다시 혈압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것을 믿고 그냥 혈압약만 먹는다라고 하면 다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 수치를 줄이는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소금 대신 간장 장류나 이런 걸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데이터들을 좀 봤는데 이제 많은 연구에서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은 됩니다. 염분은 줄이는데 비슷하게 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염분 덜 들었대 이제 약간 이런 생각 들면은 막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지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칼륨 섭취를 늘리면 염분 배설이 늘어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콩팥 나쁘신 분들은 또 칼륨이 문제가 돼서 그거는 네. 또 막상 많이 막 네. 무턱대고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염간장, 저염된장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일종의 칼륨이 좀 높게 세팅된 그런 장류인데 건강한 신장이 많이 나쁘시지 않은 분들은 그거 권유드려도 신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주치의랑 이제 그런 부분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콩팥 나빠서 또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혈압이 별로 안 높은데도 혈압약을 주잖아요. 약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나 고혈압 없는데 왜 저 약국에서 저 고혈압약 줬다던데요? 이거 맞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콩팥이 만성으로 나쁜 것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고 단계가 진행되면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가장 흔한 원인 당뇨와 고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조절하는 게
게 결국에는 신장병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또 이미 시작된 신장병의 진행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압은 혈압 조절을 잘 하면서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 드리는 거고요. 또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은 정상 범위시긴 하지만 콩팥병이 있어서 단백뇨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류 자체는 혈압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특수 기전으로 단백뇨를 줄이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분류가 혈압약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혈압약을 가져가시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희가 드리는 혈압약은 콩팥을 보호하는 아주 귀중한 치료제입니다. 혈압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을 호소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일단은 어지러움은 이제 혈압약을 초반에 드셨을 때 정상 혈압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실 수 있는 초기 증상이세요. 그냥 안정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일어나거나 그때 혈압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기전의 혈압약은 붓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미리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다른 계열로 바꿔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들을 꼭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혈압약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혈압약을 막 복용해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본태성 고혈압이나 이런 혈압 말고 2차성 고혈압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차차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젊은데 혈압이 팍 높고 그냥 M만이 높은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막 180, 200 이렇게 높아요.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는 거죠. 혈액 검사하면은 포타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몸이 자꾸 변하고 이런 것과 동반해서 생기는 그런 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는데 그런 병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2차성 고혈압은 치료가 된다고 해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잖아요. 원인을 치료를 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2차성 고혈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2차성 고혈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55세긴 했는데 이미 45세 때부터 고혈압이 있으신 거예요. 완전 젊은데 혈압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50세 때 뇌출혈로 다른 병원 입원하셨어요. 근데 그때만이라도 뇌출혈은 이게 보통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혈압약 먹었는데 네. 뇌출혈이 생겼다는 말은 혈압이 너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냥 뇌출혈만 치료를 하고 2차성 고혈압 원인을 안 살핀 거예요. 이미 뇌출혈로 한쪽 편마비가 있는데 저희 전공의 때 응급실에서 저한테 오실 때는 55세인 거예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오셨어요. 배 사진을 딱 찍었더니 뱃속에 10cm 이상의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있었는데 그 종양이 너무 커져서 피가 안 가니까 괴사에 빠져서 배가 아프시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혈압약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외래에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한테 뭐 원망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는 합니다. 높은 혈압이 뭐 뇌나 심장, 콩팥과 같은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면서 그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엔 사망률도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혈압을 조절하는 이유도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죠. 실제로 우리가 혈압을 잘 조절되는 사람이랑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잘 조절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합병증 발생이나 사망 위험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압이 잘 조절되더라도 혈압이 있는 사람과 완전 건강한 정상인을 비교했을 때에는 당연히 혈압이 있는 분들의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높겠죠. 환자분들은 단순히 이 단면만을 보고 혈압약을 오래 먹어서 콩팥이 나빠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혈압이 콩팥을 나쁘게 만드는 거고 이러한 혈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고혈압약이 콩팥을 보호하는 약인 겁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고혈압과 신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킹콩님들께 못다한 얘기 부탁드릴게요. 고혈압을 우리가 무언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증상은 없는데 아주 위중한 합병증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압 조절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약물 복용 잘 하시고 생활습관 개선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 혈압을 오래 앓다 보면 여러 합병증이 생기는데 콩팥은 안타깝게도 초기에 합병증이 생겨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 생겨서 오시면 이미 늦으시거든요. 오래 앓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처 병원에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콩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까 식이요법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신체 활동도 조금 높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요새 성인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 우리가 앉아 있거든요. 조깅과 같은 신체 활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주 5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혈압과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고혈압이 생기면 더욱더 콩팥을 망가뜨리는 악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잘 조절하고 그럼으로써 콩팥 건강을 지키자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